중대장과 담배를 피우던 훈련병 이미 끝났어요. 훈련소에 갔는데 담배도 못 피는데 거기도 중대장이랑 맞담을 펴? 훈련소 동기 잘 만나면 생기는 일. 보내주인 인사이고요. 안녕하세요. 쇼야스님 전역한 지만 26년이 지나? 잠깐만, 그러면 거의 우리 선배님께서는 40 후반을 달려가고 있을 나이이십니다. 저는 아무런 백도 없이 평범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던 듣보잡 학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입대 시기가 되었고 그렇게 95년 10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땡땡년대 저는 68번 훈련병으로 배정을 받고 동기들과 함께 그러면 욕도 많이 먹으며 일반적인 군생활이 지나가고 있을 때 옆번 동기, 그러니까 67번 훈련병은 일반 훈련병과는 다르게 매번 연대장 면담, 중대장 면담 이런 걸 하고 있길래 관심병사인가? 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거리는 두었지만 서로 많이 챙겨주며 의지하는 일반적인 전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한 살 많은 서울 살고 지방에 있는 4년대 공립대를 다니다 온 동기였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이상의 개인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훈련은 같이 받았지만 주말이나 일과 후에는 중대장과 담배도 한 대씩 피고 오는 것 같더군요. 일반적이진 않죠. 한 달 넘게 고달픈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주특기를 호출하였는데 호명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67번 훈련병 그리고 68번 훈련병 등등 이렇게 5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너희들은 대기한다 라고 하더니 맨 마지막에 TMO를 태우더군요. 당시엔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어디 특수부대로 가나 마음을 졸이며 가던 중 경기도 모처역에서 내렸고 우리 동기 5명을 대기시키더니 미니버스가 와서 태우고 가더군요. 도착하고 보니 땡땡 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후반기 교육장소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교육을 받고 자대는 서울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를 받고 대기 기간을 거치던 중에 반장님이 오시더니 야, 너는 그 무슨 백이 있길래 티오도 없는데 어떻게 온 거야? 라고 신기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잘 모르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었지만 67번 동기는 백이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당시에 큰아버지가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의 요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아버지는 청와대 경호실,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당시에 이쪽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그냥 뭐 최고였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뭐 범접할 수도 없는 67번 동기만 쏙 빼가기에는 당시 하나의 숙청 그리고 군 부조리 개선, 사조직 철폐 등으로 인하여 나중에 아버지 진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여 같이 근무했던 동기들 몇 명을 티오가 없음에도 땡땡 부대에 배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혼자만 가면 뭐하니까 뭉탱이로 일단 보낸 거야. 아무튼 5명 중에 3명은 지방으로 배치 또는 업무 미숙으로 퇴교 조치 등으로 정리가 되었고 저와 67번 동기는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상급 부대이며 타군들이 조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병들도 짬이 좀 차면 휴대폰 정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 95년도에요? 그러면 최고야. 휴대폰이 있었나? 95년도에? 나 진짜 잘 모르겠어서 그래. 저는 후반기 주특기를 땡땡학교에서 감청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장비를 이용해 내용을 엿듣고 암호문을 해독하는 그런 주특기였습니다. 허나 이미 고참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옆에서 실무를 배우는 듯 만운동하여 잉여 병력인 저는 주변 풀뽑기, 배수로 작업 등등 잡다한 일에 투입이 되던 중 일을 안쓰럽게 보던 반장님께서 너 면허증 있다며 야수교나 다녀와라 라고 하시며 군 면허증을 따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TO가 나서 간 게 아니니까 공석이 없는 거야. 결국 일병 때 땡땡 사령부의 수송부로 자대 재배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가 될 무렵 사령관님의 사모님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아니라 사령관님의 사모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갑질이네 뭐네 이슈가 나겠지만 95년도야?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오히려 존나 감사한 마음으로 했을걸? 어느 늦은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수송관님과 부대 과장님께서 부랴부랴 달려오시더니 호명하는 인원들은 옷 깔끔하게 입고 과장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호명된 저와 후임 그리고 선임들은 부랴부랴 과장님실로 집합하여 긴장을 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추려집니다. 지방에 살지 않으며 사투리를 쓰지 않고 우락부락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나름 학력을 갖춘 장병으로 말이지요.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는데 관사로 누가 제가 호출이 됩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니 차다 이러면서 당시 벤츠 E클래스라고 합니다. 키를 던져주며 전 60만 대군을 통틀어 하나 있는 저의 새로운 군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사령관 사모님 운전병. 선배님 피셜로는 전국에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같으면 난리다. 이제부터 저의 군생활 꿀보직이 시작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빽 있는 동기 잘 만나서 이루어진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 올 리가 없지. 이때가 군생활 11개월 된 일병 5호봉이었습니다. 전역까지는 15개월 남은 거고요. 하는 일은 사모님하고 장보기, 모임 모시고 다니기, 부대 방문시 픽업 등등 일반 대기업 간부의 수행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휴대폰과 삐삐가 지급이 됩니다. 허나 사모님께서 집에 계시길 좋아하는 얌전한 성격상 저는 완전 전역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모님께 일정을 물어보고 별일이 없다 하시면 차를 몰고 나가서 입대가 늦은 친구들, 면제 친구들 또는 의경 친구들 등등을 만나서 2일이고 3일이고 놀고 당시 유행하던 락카페, 호텔 라이트 등등 벤츠를 몰고 가면 좀 의시될 수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대 특성상 헌병들은 그냥 우습게 보았고 혹시라도 경찰에게 길거리 흡연, 그러니까 경범죄 등으로 단속이 되어도 폐용증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조금 더 큰 사고, 예를 들어 살인,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부대에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대충 어떤 부대인 줄은 알 것 같기는 하다. 기땡 사 이런 거였을 것 같긴 한데 예상하셨겠지만 부대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된 저는 부대 내에서 하던 훈련, 교육 점호 등 이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면 당시에 어느 백화점이나 지하에 위치해 있던 기사 대기실에서 TV를 보며 기다리고 다른 기사 아저씨들과는 너가 모시는 회장님 누구냐 등등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지하의 인터폰으로 땡땡땡 차량 사모님 나오십니다 이러면 나가서 시동 걸고 기다리면 됐습니다. 언제라고요? 90년대라고요. 야, 요즘같이 중고나라 전화해가지고 시키고 갑질 신고 그런 거 없어. 이런 민간인 아닌 민간인 생활하던 중에 97년도 11월 어느덧 저녁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애썼다며 사모님께서는 당시에 큰돈 100만 원을 주시며 군생활도 행복했는데 돈까지 주시네? 이걸 누가 신고해? 이걸 누가 갑질이라고 하겠어? 을질이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합니다만 혹시라도 장군님들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갑질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 용사들이나 간부들 좀 잘 챙겨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현명하셨네요. 100만 원을 주시며 연락을 꼭 하란 말씀을 하시고 당시 연락처를 자석 전화번호 수첩에 적어두었는데 저녁 후에 해외여행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바람에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 군대와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6회 공을 통틀어 정군의 한 명이었던 저의 사모님 운전병 이야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군생활할 때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합니다. 늘 준비하는 자세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성 수합시오. 나도 이런 군생활 했으면, 근데 나는 이런 군생활 했으면 유튜브 못했겠지?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